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바로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고, 중국 대표팀은 간신히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6개 팀 중 무려 6위 꼴찌 자리로 떨어지는 최악의 탈락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오늘 있었던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월드컵 3차 예선 9차전 경기에서도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감독인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약체 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레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대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치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기존의 양코비치 감독보다 나이대는 좀 있긴 하지만 이란 대표팀 디나모 자그레브, 이란 최고 명문 클럽인 페르세폴리스 클럽 등 커리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양코비치 감독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이 소방수로서 투입하기에는 나름대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반코비치 감독의 중국 대표팀은 싱가포르에게 비기면서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지만 이후 태국과 비기고 싱가포르에게는 홈에서 대승을 거두고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0대1로 패배하는 등 총 1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어쨌든 3차 예선까지는 중국 대표팀을 이끄는 데 성공을 했는데,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중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무려 2승 7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완벽하게 한계를 보였고, 바로 오늘자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중국의 오랜 수건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선임된 감독이고, 지금의 상황은 이반코비치 감독에게는 그야말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반코비치 감독은 이번 경기 패배와 중국 대표팀의 탈락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실패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밤 열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9라운드에서 중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0대1로 패배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경기 후 중국 대표팀의 감독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인터뷰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월드컵 도전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축구가 계속해서 목표로 삼아온 것이 바로 월드컵 본선 진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조에서 저는 다음 단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적에 대해서는 감독인 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듯이 우리가 팀에 합류한 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표팀의 세대 교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젊은 선수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국가 대표팀에 합류했고, 이 새로운 젊은 대표팀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경기장에서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 내용을 통해 이 젊은 국가 대표팀이 미래의 밝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번 경기 패배와 월드컵 진출 실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는 인터뷰를 남겼지만, 자신은 중국 대표팀을 세대 교체시키느라 팀의 변화가 많았다는 다소 변명 섞인 말도 남기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이반코비치 감독의 변명에 대해 상당한 비난과 질타를 하는 등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세대 교체를 했다는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적어도 리그에서 주축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발탁되지는 않았으니까. 감독이 세운 전술 포메이션이 워낙 고집이 세서 감독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임시 방편으로 데려온 감독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임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대까지 하며 계약했지. 문제는 선수 선발이랑 전술 구성도 엉망이라는 거야. 맨날 똑같은 다이아몬드 미드필더를 쓰는데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 너는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후반전 내내 하는 거라고. 수비에서 공 돌리다가 무작정 전방에 롱패스 하나 던지는 게 전부였어. 미드필드가 이렇게 약한데도 넌 여전히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만 두고 뛰게 하냐.
경기 내내 풀백이 단 한 번이라도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했냐? 젊은 선수들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경기에서 뭐가 발전이 되겠냐? 왕복 달리기밖에 더 하겠냐? 늙은 사기꾼 잘 가라. 저 세상에는 축구가 없길 바란다. 당신이 굳이 책임질 필요는 없어. 중국 선수들이 그냥 너무 못하는 거야. 선수 선발과 기용, 이해할 수 없는 운영. 왜 이반코비치 감독을 중국 대표팀 감독으로 뽑은 거지? 그리고 이반코비치 감독은 왜 이런 선수들을 선택한 거야? 그냥 꺼져라. 도대체 누가 정신 나간 이런 감독을 뽑은 거냐? 대체 누가 이런 코치를 고용하기로 한 거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내 생각에는 그래도 고액 연봉 주고 유명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낫다. 적어도 윗선의 간섭은 덜 받을 테고 자기 색깔이 있는 축구를 할 수는 있으니까. 최근 20년 동안 중국 축구가 제일 잘했던 때도 리피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이었다. 선수들의 수준도 높지 않고 전술적인 능력이 없는 코치가 대표팀을 이끌고 있어. 당신은 오래전에 팀을 떠났어야 했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팀이 3경기 연속으로 졌으니 그 사람은 해고되어야 한다. 감독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냐? 감독 교체 계획이 있긴 하냐?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냐? 일본한테 0대7로 처발렸을 때 이미 감독을 바꿨어야지. 뭘 그렇게 질질 끌었냐? 교체 후 최종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이반코비치 감독은 정말 겁쟁이다. 동유럽의 어느 지역에서 축구협회가 대체 그런 무명의 감독을 발굴해서 1990년대 전술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양코비치 감독이 충분히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반코비치 감독이 그만큼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심지어 더 나쁠 줄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돈을 쓰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질을 요구했고 인도네시아전을 이후 대표팀을 완전히 떠나기를 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 대표팀은 양코비치 감독을 위약금 주고 경질시키면서까지 이반코비치 감독을 데려오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시킨다면 다시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넉넉한 중국 축구협회라고 해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계속된 감독 교체는 당연히 시스템을 확립시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번 2024년에만 4명이나 감독이 바뀐 우리나라 대표팀을 보는 것 같고 역시 축구협회의 역할과 능력은 대표팀 축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3차 예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